미국에서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센스와 리얼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건설업과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집박사 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철저하게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집에 대한 감성이나 집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는 빼고 정말 투자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젊은 나이이고 부동산 투자 경험도 적고 자금도 부족하니까 사실 강남, 서초 이런 노른자 땅에다 감히 투자할 생각을 못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자금이 부족하니까 정보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커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신도시나 뭐 KTX 역사가 들어온다든가 뭐 개발 호재가 있다든가 호재들을 열심히 찾아갖고 이제 변방에다 투자를 했죠. 신도시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또는 뭐 강원도까지도 갔었죠. 고급 투자 정보라고 제 딴에는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오르는 비율은 마치 눈덩이가, 큰 눈덩이가 눈사람이 한 바퀴 구르는 거하고 작은 눈덩이가 여러 바퀴 구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강남 서초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돌아 해서 강남 서초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수익률이 마치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렇게 확 불어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강아지, 고양이 사달라고 그렇게 조를 때 부모들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뭐 거북이나 뭐 도롱뇽이나 햄스터나 뭐 무슨 마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사줘도 아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아이들은 커서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로망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뭐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결국은 돌아 한 곳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변방을 열심히 조준하고 40평대 변방에 사는 것보단 20평대 핵심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가치가 높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학군이 좋다, 뭐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많고 인프라가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희소성이라는 게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희소성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한국에만 있느냐? 저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버니까 미국의 이제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글 지도는 아니고 리얼터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지도인데, 주로 대도시는 아이비리그가 동쪽에 이렇게 있고 UC가 서쪽에 있듯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가 발전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건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 이 날씨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위도가 약 37도 정도 되는데 아마 산호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산호세만 가도 겨울은 춥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이 되면 히터를 켜지 않고 이불을 덮지 않고는 결코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남쪽으로 좀 내려와 보면, 이 제가 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여기다 해놨냐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캘리포니아라도 이맘때 지금 6월인데 100도가 넘어갑니다. 어쩔 때는 110도도 넘어가요. 40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좋다 한들 해안가에서 1시간 이상 달려나가면 결국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분을 벗어나지 않는 그 정도 거리가 가장 이 캘리포니아 다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물론 번화가라서 좋죠. 그렇지만 여기엔 또 치안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고 또 누구나 또 살고 싶어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 다 고려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곳이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산맥을 넘어감으로써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유 외에도 희소성이 높은 이유는 치안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안 문제나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는 인위적으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특히 날씨 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홍수가 나는 곳, 더워서 사람이 뭐 천 몇백 명이 죽는 곳, 이런 곳 지금 엄청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날씨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투자의 중심지로 생각하면 좋겠다. 남가주에서는. 미국의 동쪽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정보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서쪽에서 저는 강추해 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중에서도 어디가 좋으냐? 그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얼바인에 대한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이 얼바인만 좋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얼바인 지역의 마켓 매물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얼바인의 콘도와 싱글 패밀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리얼터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오늘자 6월 25일 미국 날짜로 275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자 액티브한 콘도와 싱글 패밀리, 원베드룸부터 다 합쳐진 얼바인의 매물 리스팅 숫자입니다. 얼바인의 인구가 약 30만 명이 좀 넘거든요. 35만 명이 좀 안 되고, 얼바인 전체에서 당장 가서 살 수 있는 게 275개다. 한 시리에서. 이거 굉장히 적은 겁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얼바인의 평균 액티브한 매물 숫자가 약 900개 전후였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매물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적습니까, 매물이. 그런데 이 적은 매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미국의 꽤 유명한 부동산 저널이거든요. 4월 달에 나온 저널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140만 불이다.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약 12%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 건수는 약 3.8%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즉 매매가는 올라가고 거래 건수는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현재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6월 19일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6.94%인데요. 이게 금년 3월 이후에 최저금리를 기록한 겁니다. 이 결국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대기자의 수요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그리고 결론 부분입니다. In summary, 오렌지 카운티 하우징 마켓에서 가격 하락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소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좀 실었더라고요. 4월 달입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옮겨가 볼까요? 똑같은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얼바인 기사입니다. 같은 저널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얼바인은 마켓에 나오고 13일이면 벌써 펜딩이 걸린다. 이렇게 13일 만에 벌써 작자가 나선다는 얘기죠. 마켓에 내놓자마자. 그리고 잔금까지 치르는데 25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 또 기사를 이어가 보면 이사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중에 80%가 얼바인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얼바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의 약 5%는 컨트리 바깥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시애틀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얼바인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지역에서 같은 체급끼리 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글로벌 수요입니다. 이 얼바인에는 사실 마켓이, 부동산 마켓이 로컬 마켓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 뭐 한국까지 이런 어떤 글로벌 수요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고려를 더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저널에서는 얼바인 지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얼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 투자를 장려한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의외인 게 같은 4월 달에 나온 부동산 전문 저널에서 오렌지 카운티와 얼바인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얼바인은 오렌지 카운티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전문 저널인 노라다에서는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팩트로서
부동산 전문 저널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참고로 제 얘기를 조금 더 가미하자면, 최근 오차드 힐이라고 얼바인에 좀 비싼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최근에 제가 모델홈을 갔었는데 약 한 2,7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집이 350만 불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존 주택은 그보다 택도 없이 쌉니다. 2,700 스퀘어피트다 그러면은 뭐 좀 한 20년 넘은 집, 20년 전으로 된 집, 그 정도만 해도 오래된 집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200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건설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 지금 신규 주택의 분양 공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고, 그러니 신규 주택 가격은 올라갔는데, 기존 주택은 이미 과거에 이제 감가상각이 되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신규 주택에는 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험상 어떤 결론을 예상할 수 있냐? 기존 주택이 신규 주택을 따라간다. 이자율이라는 복병이 붙잡고 있어서 못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이자율이라는 복병이 해소가 됐을 때 이 기존 주택이 얼마큼 상승할지, 여기에 대한 게 관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글로벌 경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엔 지금 부동산 투자를 논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해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얼바인에서 집박사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